자, 여러분, 제가 영상을 만들다가 이 긴급 소식이 들어왔죠. 도널드 트럼프가 최초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그 트윗을 여러분들께 또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짜 돈이 아니고 변동이 심하며 가치가 없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 자산은 마약 거래 등등 불법적인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새로운 방식의 은행이 되고자 한다면은 미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식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라. 미국에서는 오로지 한 통화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의존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그럴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미국 달러라 부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역시 좋은 발언은 아닙니다. 미국 달러를 이렇게 굉장히 지켜세우면서 암호화폐들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기사를 공유를 해드렸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기사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를 더 많이 인수하게 되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 채권을 막 집어 던지고 달러를 집어 던지고 대신에 금을 사들이고 있죠. 또한 미국 내에서 하나의 통화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오늘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를 두고 그것을 의식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만든 리플 XRP 영상에서 제롬 파웰이 오늘 청문회 상원과 상원의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 여러가지 통화가 사용하게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최초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발언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 이 뒤부터는 평소대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7월 12일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11,362불, 그 와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5.2%로 죽어도 혼자는 못 죽겠다, 알트코인들 다 데리고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바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국내 소식입니다. 싸이월드 블록체인 사업 다각화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싸이월드가 암호화폐인 클링의 사용처를 확보하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을 다각화해서 침체된 기업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형 도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그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미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보여줄지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기 관련된 소식입니다.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 예치금 56억 원을 편취한 GK홀딩스 전 현직 대표이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압수할 수 있었던 금액은 암호화폐 1억 8천만 원어치, 그리고 현금 2,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뺀 나머지 56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 갖다 써버렸거나 아니면 몰래 숨겨놨겠죠. 나중에 깜빵 갔다 나오면 쓰려고. 아주 그냥 이 호로노무 새끼들입니다, 이것들 진짜로. 이거를 만약에 압수를 못하면은 정말로 몇 년만 살고 나와가지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진짜 약물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실토라도 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아공에서 얼마 전에 폰지 사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창업자가, 이 사기꾼이 나는 더 이상 투자금을 반환할 자금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정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불난 집 불구경 한번 해야겠죠? 자, 일단은 이 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타고 있는 그 사람의 집, 이 나쁜 놈의 집인데, 또 영상을 또 누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자, 살벌하죠? 이것이 정의다. 시민들의 분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CEO죠. 자우장펑이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보다 1000배 이상 커진다. 지금이 암호화폐 시장 초기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시총도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1000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100배 이상은 무난하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좌우장풍이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닥터 뷰웅,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만연한 워시 트레이딩, 자전거래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인데, 좌우장풍이 이에 대해서 워시 트레이딩은 전통 자본시장에도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결함 없는 완벽한 기술도 없다. 다만 문제들을 기술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워시 트레이딩 하려면은 이 최소한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전통 자본시장은 최대한 감추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래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빗썸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낸스 관련된 업데이트, 비트코인 마켓의 최소 주문 단위를 0.001비트에서 0.0001비트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졌다, 조금 더 세분화시킬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엔 우지안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채굴기업 비트메인에서 CEO를 역임했던 우지안, 직원을 빼내서 매트릭스 포트를 설립. 직원을 빼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감이 좋진 않은데, 이제 매트릭스 포트의 이제 CEO로 우지한이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OTC 거래나 랜딩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죠.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하는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의 직원들을 두고 있으며, 이 중에 상당수가 비트메인 출신입니다. 또한 매트릭스 포트와 비트메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탄생할 때부터 비트메인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각각 다른 비즈니스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파트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직원도 내 직원, 내 직원도 내 직원. 농담이고요. 뭐 알아서 관계 유지는 잘 하고 있겠죠. 자, 호주 소재 슈퍼마켓 체인 IGA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트리플바이비트와 IGA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IGA의 암호화폐 결제 포스기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중간에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슈퍼마켓 체인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방법이 슈퍼마켓 체인에게도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이렇게 받게 될 경우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특혜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암호화폐 결제업체 폴드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상용화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폴드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과 우버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매장은 15,000곳 이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이자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하는 오페라에서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들을 추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트론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만 있으면 모든 핸드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암호화폐 생태계입니다. 독일 중앙은행 집행이사가 지난 9일 유럽 의회에서 암호화폐 자체는 금융 안정성의 위협 요소가 아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중앙은행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죠.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멕시코 중앙은행 부총재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라고 내다보면서, CBDC 같은 경우는 결제 시스템의 보안성과 비용 절감 효과에 장점이 있지만은 미래의 대중의 현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CBDC 발행으로 현금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시대가 변하면은 다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엔 윙클보스 트윈즈가 이야기합니다. 2년 내로 아마존과 구글도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될 것이다. 그건 네 생각이고 임마.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죠. 페북 리브라가 다음주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FRB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페이스북을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다라는 말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재단이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제재 국가들이 국가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제재를 우회해 석유 등 상품을 수출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만약 제재 국가 정부들이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월렛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면 제재를 통한 국민 경제 압박 효과가 약화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암호화폐의 경우 미국 제재 국가들이 이를 매집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부연 설명도 더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탈세 방지를 위해서 애플과 구글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인데 바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앱을 다운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이 어느 나라든 세금 관련되면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희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미국 SEC가 첫 번째로 ICO 토큰 판매를 승인한 사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상 기업은 블록스택으로서 오는 12일부터 2,800만 달러 상당의 ICO 퍼블릭 토큰 판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킥 재단이랑 지금 또 싸우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업데이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SEC가 조금씩 발전하는 것은 이제 기분 좋은 그런 소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비자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비자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앵커리지에 4천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로는 약 430억 원. 정말 진지하게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마스터카드는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 또 재밌는 영상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굉장히 멋진 이제 불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예술을 만든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사람들이 이제 외환거래를 못하게 막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여간이 제대로 된 정부를 못 만나면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짐바브웨 뭐 코코넛 프리미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총 10,000개의 비트코인이 비트파이넥스와 크라켄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기사가 뜨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떡락 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최근에는 고래 이 자식들이 페이크를 많이 줍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체를 시켰다가 다시 지갑으로 빼는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던지면은 대떡락 잔치가 한번 열릴 수가 있겠죠. 자, 전문 헤지펀드 비트풀 캐피탈의 CEO가 2019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승장은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최근 이것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구글 트렌드 같은 것들을 봐도 아무래도 개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 숏 규모가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동안에 숏 치려다가 뚝배기가 워낙 많이 깨져가지고 더 이상 뚝배기가 남아나지 않겠죠. 다들 겁나가지고 이제 롱도 숏도 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직도 23,695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매운맛을 덜 봤죠.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하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 조정이다 혹은 강세장은 여전하다 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자체 내에는 이렇다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비트코인 큰 폭 하락에도 강세견에 아직 온전하다. 11,550달러를 주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밑으로 일단 떨궜죠. 만약에 11,550달러 아래에서 마감이 되면은 비트코인이 2일 저점인 9,615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형 쐐기 패턴을 만들고 있으면서 만약에 여기서 위로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하게 될 경우 강세 역전 패턴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1,500달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12,2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으며 12,200달러를 넘어서면은 전일 고점인 13,200달러를 다시 겨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약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시 레이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12,000달러 선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해도 거기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그 후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다른 트레이더들도 역시 이제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가격대가 8,000불대죠. 8,000불대, 9,000불대인데 만약에 정말로 비트코인이 그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8,200불에 이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세력들이 올릴 거면은 8,200까지 안 내리고 8,500 같은 데서 매수를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개미들이 못하니까요. 물론 어디까지나 저도 주서들은 그런 이론이기는 한데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들이 목표로 14,200불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13,800불 정도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야 개미들이 고점에서 못 던지게. 자, 아무튼 계속해서 준비한 소식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 상승,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이 위험하다. 뭐 누구나 아는 그런 사실인데 지금 보시면은 조시 레이저도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떨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알트코인도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알트코인은 아직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었고요. 이 상태로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이제 저점을 기록하게 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 비트코인 포함해서 최고의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이 약간 보여졌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와중에 라이트코인이 이제 오히려 상승한 잘 버텨준 그런 모습도 이제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안소니 팜플리아노 모건크릭의 공동 창립자가 비트코인이 2021년 말에 10만 달러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와 글로벌 불안정성,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수요 공급의 경제적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원지는 또 10,000불만 넘으면 모인다고 하더니 이제는 2만 불로 올렸죠. 자, 아무튼 오늘 당장 12,000달러 선에서 5만 달러나 10만 달러로 급등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는 자신의 자산 중에 5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하고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50%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가보시면은 50%를 넘겨가지고 대출을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여윳돈만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채널은 오로지 광고 수익으로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항상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